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에 장부조회 개요가 나옵니다. 장부조회 개요는 마지막 문제예요.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 실무 이론 합해도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죠. 장부조회 마지막을 장식하는데요. 이 장부조회는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는 조금만 보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고 항상 출제되는 내용이 그리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하시면 앞에 회계 내용 하나도 이해 안 되더라.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장부조회 개요가 나오고요. 실무 문제 7번으로 출제되는 장부조회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한번 보고 한 2회독 정도 하실 때 보시면 정리 잘 해놨구나 그런 느낌이 들 거고요. 다음 페이지 327페이지에 보시면 각 장부를 조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이런 장부들을 조회하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도 푸실 텐데 기출문제 풀 때 그때쯤 대비해가지고 2월 1개표, 1개표는 이런 거다. 거래처 원장은 이럴 때 이런 걸 물어볼 때 이걸 조회하는 거구나. 총계적 원장은 이런 걸 물어볼 때 조회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때 가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렇게 모아서 설명해 놓은 거 그렇게 많지가 잘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때 보시면 도움이 되고, 지금은 각 서식별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어떻게 조회하는지를 연습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밑에 여기 있습니다. 조회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각 장부별로 어떤 것을 조회할 수 있는지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역시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입니다. 감. 먹는 감 아니고요. 센스,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는 역시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장부 조회는 문제를 딱 보고 이거는 어디 들어가서 조회하면 되겠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이미 합격하신 겁니다. 자주 보셔서 여러 번 보셔서 감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은 어떤 숫자를 조회해가지고 그 숫자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안이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쓰는 K랩 열어서는 그 조회가 안 되고요. 실제 시험 기출문제를 보면 어디에 입력하는지 그때 가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실 때 어떤 문제에서 숫자를 물어봤는데 그 숫자가 어디 있나 찾아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부조회 연습. 1개표, 1개표가 가장 처음 나옵니다. 왜? 1개표, 1개표가 출제가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별이 3개나 되죠.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연습을 보겠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을 국보상사 2008의 장부에서 조회해서 답하시오. 일단 2008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코드 2008, 2008. 국보상사 열렸고요. 문제 보시면 2월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 비용 계상이 두 번째로 큰 계정가면 2월, 월이 월 같은 걸 물어보면 월계표입니다. 왜? 이름이 월계표니까. 1계표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월계표입니다. 1계표 진짜 가끔 있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월계표를 많이 보다 보면 1계표도 들어가서 어떻게 보는지 다 저절로 알게 돼요. 월계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월을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개요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주로 특정 월의 지출액을 물어보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비용 지출이 가장 많은 월, 어떤 월의 지출이 가장 큰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월계표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특정 월을 물어봤죠. 그럼 월 있으면 월계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감각이 중요해요. 월을 물어봤네? 월계표 들어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감이 중요합니다. 월계표가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1계표, 월계표 이렇게 돼 있죠. 1계표를 먼저 본다는 의미에서 1계표가 먼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월계표만 거의 볼 겁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1계표가 또 먼저 나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1계표, 월계표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왔죠. 보면 1계표예요. 지금 1계표입니다. 여기 입력하면 안 되고 월계표를 입력해야 됩니다. 1계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월계표를 들어가는 겁니다. 클릭하면 조회기간 월이 있습니다. 지금 2월을 물어봤기 때문에 2월부터 2월까지 2월부터 2엔터 2엔터 2월까지 하면 2월 달에 비용 쓴 거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여기서 물어본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비용 계상이 두 번째로 큰 거.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습니다. 판매와 관리비 어딨나요? 쭉 없네요. 내려보면 쭉 내려보면 판매와 관리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조원가도 나왔고 여기 8번에 판매와 관리비 있네요. 찾았습니다. 판매와 관리비. 여기서 물어본 게 비용 계상이 두 번째로 큰 거. 제일 큰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큰 거. 밑에 급여, 복리, 우생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가보니까 급여가 1,500만 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비용이 1,500만 원 들었다는 거고, 쭉 내려보니까 1,500만 원보다 큰 건 없어요. 그럼 급여가 제일 큰 금액입니다. 그 다음 큰 게 여기 1,050만 원인데, 이게 두 번째로 큰 거구나. 이게 답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니까 이게 여기 교정 과목이 보험료. 두 번째로 큰 거는 보험료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금액이 1,050만 원 보험료.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두 번째로 판매비 관리비 중 비용 계산 두 번째로 큰 계정 과목은 보험료.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계정 과목은 보험료다. 보험료를 찾아내면 끝입니다.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뭐 이거 어디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사지선다형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싱겁죠. 싱겁긴 한데 이거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을 찾아내고 금액도 봤으면 이거를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볼 거죠. 풀어보면 그때 이걸 입력하는 난이 따로 있어요. 그때 가서 보시면 여기 입력하면 되네. 굉장히 쉬워요.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금액하고 계정 과목을 찾은 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보험료 금액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을 국부상사 장부에 조회에 답해라 되어 있고, 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5월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또 월계표를 찾습니다. 월계표 5월이니까 5월부터 5월까지 5 엔터 5 엔터 5 엔터 5 엔터 찾아보면 또 나오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 역시 또 판매비와 관리비를 또 찾아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쭉 내려보면 여기 있죠. 이번에 5번이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 현금으로 지급한 게 어딨나? 판매비와 관리비인데요. 걔가 맨 왼쪽에 있고 대체 전표에 입력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현금은 이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게 이 현금란에 적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4437을 350, 4,400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조회하라는 거예요. 봤으면 끝입니다. 맞죠?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밑에 보시면 현금 라인의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 4,437만 1,350원, 이게 현금 지급이라는 걸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금액. 현금 라인에 판매비와 관리비, 현금 라인 이만큼 4,400 얼마, 이게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아보시겠죠? 한번 보셨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이거 찾아가가지고 현금 라인에 이거네 한번 보고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을 국부사항 장부 조회 답하시오 되어 있고요. 6월 한 달 동안 판매비 관리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발생액을 찾습니다. 6월입니다. 그럼 또 월계표에서 6 엔터 6 엔터 6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또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계속 판매비와 관리비인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있고요. 여기서 물어본 게 총 발생액, 총 발생액. 우리 아까 현금 지급액을 물어봤어요. 아까 그 문제에서 현금 지급액을 물어봤고, 지금은 총액은 제일 왼쪽에 있는 개를 말하는 겁니다. 개 금액 이거 4천 얼마 이건 거죠. 그래서 또 책을 보시면 여기 똑같은 금액입니다. 개 라인에 끊는 금액 46만 9,400원 이거를 보고 이거네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나요? 뭔가 안 한 것 같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공부하실 때는 이거 확인하고 이렇게 찾는 거구나. 요령을 한번 익히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확실하게 또 또 보게 될 텐데 너무 쉬워요. 지금 보실 필요가 없어요. 쉽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연습 1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현금 지급의 가장 큰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이건 좀 문제 자체를 어렵긴 했어요. 1월부터 4월까지를 하나하나 다 조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보상사 2008, 뭐 계속 국보상사고요.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개표, 월개표, 월에 대한 비용을 뭐 비교해서 답하라 했기 때문에 월개표 들어갑니다. 다시 클릭해서 월개표 탭 클릭해야 되겠죠. 1월부터 4월까지 1월, 2월, 3월, 4월 각각 다 조회를 해야 됩니다. 1월 1엔터 1엔터 판매비와 관리비 또 찾습니다. 여기 있죠. 판매비 관리비 여기 있네요. 현금 지급액 얼마인가요? 이제 알 수 있죠. 우리 현금 지급액 이거 현금란에 밑에 현금 지급액 1200 얼마 돼 있는 거. 그래서 그리고 2월은 또 2엔터겠죠. 2엔터 하면 또 판매비 관리비 내려서 여기 판매비 관리비 현금 지급액 2300 얼마 확인했죠. 그 다음에 또 3엔터 3월달 3엔터 쭉 내려가면 역시 판매비 관리비 여기 있네요. 3199만 얼마 확인했고 4월달까지 4엔터 하면 또 쭉 내려서 판매비 관리비 여기 1458만 얼마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실제로 시험이 나오면 매월에 있는 그 현금 지급액을 시험지에다 써놓고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현금 지급액이 가장 큰 월가 금액을 찾아내는 겁니다. 1월 달에는 1200 얼마, 2월 달에는 2300 얼마, 3월 달에는 3100 얼마, 4월 달에는 1400 얼마. 그러면 3월이네요. 3월 3199 이게 제일 크죠. 그래서 시험지 문제 답안에다가 이걸 적는 겁니다. 3월이고 3100 얼마 이거를 적는 아니 있어요. 거기에다 타이핑 해놓으면 돼요. 아직은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이거를 조회해서 3월이 제일 크네, 금액이 얼마네 이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별거 아니죠. 월계표 들어가서 한 달 조회를 해보면 된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래처 원장입니다. 별표 하나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조회하는 문제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꼭 금방 했던 월계표 나오고, 그 다음에 2개 중에 하나 정도 거래처 원장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거래처 원장은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별로 매 매출 내역을 정리해 놓은 장부를 말해요. 거래처 원장입니다. 거래처별로 정리해 놓은 걸 말해요. 주로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물어보거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걸 물어보는데, 거래처의 금액을 물어보면 다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 국보 상사고요. 1번 3월 중 주 샤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회수한 금액.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발생할 때 차변, 회수하면 대변에 기록되겠죠. 일단 거래처가 있고 계정 과목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거래처 원장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네요. 거래처 원장.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메뉴가 나타납니다. 거래처 원장. 처음 기본이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잔액을 들어가도 되고 내용을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잔액이 제일 편하니까 잔액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3월 중 기간은 그럼 3월 중이니까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엔터 3월 1일부터 1엔터 그 다음에 3월 31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F2 눌러서 외상 매출금 찾습니다. 외상 매출금 여기 바로 있네요. 108번이죠. 클릭하고 거래처는 주 샤브 말풍선 눌러서 샤브를 찾습니다. 샤브 엔터 그 다음에 또 샤브 F2 그냥 여기서 바로 샤브 하면 안 돼요. 샤브 하면 이게 여기서는 찾아주질 못해요. F2 눌러서 찾아야 됩니다. 루테카드 아니고 여기서 말풍선 눌러서 샤브 하든지 F2 눌러서 샤브 해도 됩니다. 샤브 하면 샤브에서 샤브까지 찾아주죠. 외상 매출금이고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금액. 외상 매출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이니까 회수했으면 감소액은 자산의 감소는 대변 4,687만 1,000원. 이 금액을 찾으면 답이라는 거죠. 답 보시면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4,687만 1,000원. 이 금액이다 라고 찾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밑에는 별로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말 그대로 참고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을 국보상사의 장부에 주어야 답하시오. 1번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미회수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월이 나왔고 어떤 금액을 나왔고 그리고 거래처명 거래처하고 무슨 계정 과목 금액을 물어봤다. 이거는 거래처 원장이죠. 역시 거래처 원장에서 거래처 원장. 그래서 6월 말 현재
6월 말 현재니까 6월 말, 6월 30일이죠. 6월 30일, 6 엔터 30일. 6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F2 눌러서 외상 매출금 해도 되고 108이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여기 108 엔터 하면 됩니다. 거래처.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래처를 다 검색해야 돼요. 이럴 때는 엔터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엔터. 첫 거래처고 아직 또 엔터 하면 마지막 거래처까지 엔터 하시면 모든 거래처를 다 조회를 해줘요. 엔터입니다. 전부 다. 모든 거래처. 어떤 거래처인지 잘 모를 때는 그냥 엔터 해가지고 다 검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미회수액이 가장 큰 거래처. 외상 매출금이 가장 큰 거래처.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말해요. 외상 매출금을 미회수하면 잔액으로 남아있으니까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보시면 잔액 가장 큰 거. 여기 있네요. 2억 9,800. 박에 샤브, 주샤브네요. 주샤브. 금액은 2억 9,883만 1,800원이다. 라는 거 확인하셨죠. 확인하시면 된 거예요. 보시면 4번. 자, 가장 큰 거래처는 주샤브 금액은 이거다. 오케이. 맞네. 이러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2번으로 갑니다. 1월 31일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1월 31일입니다. 그럼 1월 31일로 가는 겁니다. 1월 31일, 거래처 원장이고요. 1월 31일부터 1 엔터 30일. 외상 매출금 그대로고요. 가장 큰 거래처. 가장 큰 거래처를 찾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엔터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큰 거, 잔액이 가장 큰 거 보니까 1월 1일, 1월 31일 보니까 7,700이 가장 크네요. 7,700. 홀딩스닷컴이 7,700만 원이다. 보셨죠? 오케이. 답을 보시면 홀딩스닷컴 7,700만 원이네. 맞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복습할 때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복습할 때 문제만 보고 한번 조회해보고 그리고 답을 보면서 맞네, 맞으면 넘어가는 거고 틀렸네 그러면 맞는 방법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다음 요구사항을 국보상사의 장부에 조회하여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1번 4월 중 주프리에게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금액은 얼마? 외상 매입금 지급 거래처 나오고 어떤 금액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는 거래처 원장이죠. 거래처 원장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래처 원장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렇고 4월 중이라는 거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월 중이죠. 그래서 기간을 4 엔터 1 엔터 그 다음에 4 엔터 30 4월은 30일까지 있죠. 외상 매입금 F2 눌러서 검색합니다. 외상 매입금 말풍 옆에 있는 말풍선을 클릭해서 검색해도 됩니다. 그냥 이 칸에 계정 과목 칸에 다 바로 타이핑은 여기는 안 돼요. F2를 누르든지 아니면 말풍선을 클릭해서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주프리 거래처 주프리입니다. 프리 찾습니다. F2 역시 누르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말풍선을 누르든지 해가지고 프리 주프리 바로 나오네요. 104번 번호를 알면 바로 104라고 눌러서 엔터 쳐도 괜찮습니다. 프리. 그래서 외상 매입금 지급. 외상 매입금 부채죠. 지급하면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겠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 그래서 지급한 거는 차변입니다. 차변에 6,050만 원. 이해되시죠? 6,050만 원. 그래서 외상 매입금 지급액은 6,050만 원이다. 차변.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이죠. 넘어갑니다. 2번은 풀어야 되겠네요. 2번. 6월 30일 현재 외상 매입금이 있는 거래처 중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 보겠습니다. 6월 30일이니까 6월 30일부터 6엔터 30일. 그 다음에 6엔터 또 6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F2 눌러서 외상 매입금 입력이 되어 있네요. 외상 매입금 엔터하고 어떤 거래처인지 물어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 하시면 됩니다. 엔터. 여기는 프리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엔터하면 프리로 그냥 입력이 돼버리는데 처음 할 때는 엔터 하시는 겁니다. 청해상사 처음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쭉 내려서 끝까지 가면 찾아주죠. 가장 적은 거 보니까 1230원, 12,030원짜리가 있는 12,030원 도로시상사 이 금액이네요. 이걸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가장 거래처의 금액은 12,030원이다. 딱 보시면 12,030원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역시 또 국보상사 1번 보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변가 그 금액은 보겠습니다. 역시 거래처 원장
또 들어가 보죠. 3월 말입니다. 3월 말이면 3월 31일, 3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상 매입금 또 검색해 보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이고 가장 큰 거래처명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엔터 하면 다 찾아주죠. 외상 매입금 잔액 가장 큰 게 보니까 4,200 이게 가장 크네요. 한라소프트 4,200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한라소프트 4,200 맞네요. 이 금액 찾았다. 넘어가면 됩니다. 찾았으면 넘어가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6월 30일 현재 중앙은행의 단기 차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6월 30일이니까 6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기 차입금 F2 눌러서 단기 차입금 엔터하고 중앙은행 또 F2 눌러서 중앙은행 오케이. 여기도 뭐 F2 눌러서 중앙은행 하면 되겠죠. 은행 아니면 거래처 번호를 알면 98004 바로 눌러도 되고요.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잔액 바로 나오네요. 2억 9,500 바로 나오죠. 쉽습니다. 2억 9,500 바로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출납장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출제가 되면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출납장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물어볼 때 조회하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5월 20일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5월 20일 현금 잔액? 그러면 현금 출납장 들어가면 되겠네. 만약에 5월 31일 월 말에 현금 잔액을 물어보면 뭐 합계 잔액 시산표 이런 데 들어가면 현금 잔액이 있습니다. 월 말, 5월 말이라면 5월 말 해가지고 현금 잔액, 잔액 이게 5월 말에 현금 잔액이에요. 근데 지금 말이 아니라 월 중에를 물어봤기 때문에 찾을 데가 없어요. 현금 출납장밖에 없습니다. 현금 출납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다들 비슷하게 생겼죠. 5월 20일 현재 그렇다면 전체 5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회하시면 됩니다. 5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회하면 현금 잔액이 이렇게 잔액이 나오죠. 9,700 얼마 이렇게 나오죠. 조회했네 이렇게 되네. 넘어갑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1월 중에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 차이. 그럼 현금 유입액 유출이니까 현금 출납장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현금 출납장 들어가서 기간이 1월 중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현금 유입과 유출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입금이 유입일 거고 출금이 유출액일 겁니다. 쭉 내려보면 전체 1월 전체의 입금 유입액과 1월 전체 유출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차이는 그러면 유출액 1억 2,200 정도 되고 빼기 유입액 뭐 1억 900 정도 돼. 이걸 빼서 답안에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답 보시면 현금 출납증 열어서 이렇게 1월 1일부터 1월 30일 조회하고요. 제일 밑에 내려보면 이런 금액이 조회돼서 이걸 차감하면 유입액 빼기 유출액 차감하면 1,320원 7천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답안에 입력하는 단위 따로 있으니까 그게 입력하면 된다는 거. 지금은 이렇게 조회를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총계적 원장입니다. 별표 2개짜리죠.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겠죠. 보겠습니다. 총계적 원장은 들어보셨죠? 우리 장부에는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는데 주요부는 딱 2개다. 뭐냐면 분계장 그리고 총계적 원장. 그 중에 총계적 원장이죠. 계정 과목별로 집계해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보죠. 총계적 원장은 회계 처리한 내용을 각 계정 과목별로 집계한 장부를 말하고요. 계정 과목별 잔액을 물어보거나 계정 과목별로 발생이 가장 많은 월을 찾을 때 이럴 때 출제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계정 과목인데 방금 판매비와 관리비를 물어본 게 아니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접대비를 물어봤어요. 만약에 판매비와 관리비 전체 금액을 물어봤다면 우리는 월계표를 들어가서 1월, 2월, 3월, 4월 각각의 월을 조회해서 뭐 찾아낼 겁니다. 그런데 접대비 작은 계정 과목 하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총계정 원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총계정 원장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월별이죠. 월별 1월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월 30일까지 오케이. 계정 과목은 접대비
접대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각 장부는 그냥 바로 치면 안 되고 말풍선을 클릭하든지 아니면 F2를 누르든지 해야 됩니다.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니까 813번 이걸로 들어가야 되겠죠. 813 오케이. 여기도 813을 누릅니다. 813 하면 접대비 나오죠. 매월 월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많이 발생한 걸 찾으라고 하니까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4월이네요. 4월. 그래서 보시면 되고 4월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4월 맞네요. 4월 237만 8천. 맞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4월이고 237만 8천. 오케이. 이렇게 조회를 하면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1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 회수가 가장 많은 달. 외상 매출금 회수했다. 역시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회수하면 대변 금액을 찾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다시 들어가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종계적 원장. 1월부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번호 108 외상 매출금 108 회수입니다. 회수니까 대변이 가장 많은 달. 여기 있네. 1억 4천 5월 달입니다. 1억 4,400 정도. 오케이, 좋습니다. 보면 5월 1억 4,400 이렇게 조회가 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재무상태표가 나오네요. 재무상태표 기억나시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오케이. 일정 시점, 그러니까 보통 월 말이라든지 연말 이럴 때 계정 과목 금액의 숫자를 물어볼 때 조회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3월 말 현재면 재무상태 자산이죠. 3월 말 현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3월 3 엔터 하면 3월 말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뭔지 잘 모르죠.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현금하고 예금 같은 거를 말하는데요. 이게 여기서 딱 보면 다 분리가 돼 있어. 현금, 당좌, 예금, 보통예금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이걸 다 합한 금액이 현금이 현금 자산이다 라는 걸 알아내면 좋은데 우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옆에 제출용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현금이 여기 있네. 현금성 자산. 표준용에도 이렇게 있네. 있죠. 합한 금액이 있습니다. 제출용이 쉽죠. 제출용 4억 6,100 얼마 이렇게 있네.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번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된 문제였어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거 세 개 다 더하는 건데 제출용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 조금 어렵게 출제된 겁니다. 보통은 관리용에서 끝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어쨌든 출제된 거니까 한번 보면 제출용 들어가서 이렇게 찾는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말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6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기록되는 거죠. 6월 적습니다. 6월 6 엔터 하면 현금 나오죠. 현금 잔액은 4,345만 얼마다.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답 보시면 여기 4,345만다. 맞네요. 현금이 이럴 때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들어가도 되고 합계잔액지산표 들어가도 나옵니다. 6월 말이죠. 6월 말 엔터 하면 현금 있고 잔액 여기 있죠. 잔액란에 밑에 여기 이 금액 동일한 금액이에요. 이걸로 조회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번 전기말과 비교한다. 언제랑 전기말과 비교하면 무조건 재무상태표입니다. 전기말과 비교하여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 증가액은 전기말과 비교한다. 그러면 무조건 재무상태. 어떤 비용과 수익을 전기와 비교한다. 그러면 손익 계산서입니다. 근데 여기는 유동자산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입니다. 3월 30일 3월 말. 그럼 3월이죠. 3월 말에 유동자산은 여기 있죠. 유동자산 17억 6천 얼마 됩니다. 전기말과 비교하면 전기말에는 6억 3천 얼마. 그러니까 전기말과 비교하면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인 거죠. 이거 비교해서 유동 증가액은 17억 6천 얼마 빼기 6억 3천 얼마 빼주면 되는 거죠. 뺀 금액을 답안에 적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조회만 하시면 됩니다. 전기말 거 조회했고 3월 말 거 조회했고 이러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6월 30일 현재 비유동 부채는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 전기말과 비교했죠. 그렇다면 또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 6월 30일입니다. 6월 말이죠. 6월 치면 6월 30일이 되는 거죠. 비유동 부채는 아래쪽에 있겠죠. 자산부터 먼저 나오고 부채가 뒤에 나옵니다. 유동 부채고요. 비유동 부채 여기 있네요. 비유동 부채 7억 5,800 정도 되는데
전기말과 비교하면 전기말 6억 2,800인데 6월 말은 7억 5,800조. 아, 이만큼 증가했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빼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는 거고요. 3번 6월 30일 현재 6월 30일 그대로입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 금액 차이. 그러면 유동자산 금액 찾고 유동부채 금액 찾아가지고 빼주면 되는 거죠. 6월 30일 이미 6월 30일 6월 말로 조회가 돼 있고요. 유동자산은 메뉴에 있습니다. 유동자산이죠. 그리고 유동부채는 아래에 있겠죠. 유동부채 여기 7억 2,700. 이거 두 개 유동자산 유동부채 보고 계산기로 뭐 빼게 해주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제 이름 한번 수업은 끝났지만 제 이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1타 전산 회계 2급 한번 들어볼만 했었을 걸로 믿겠습니다. 기본 이론하고 그리고 실무까지 시험에 출제되는 거 다 봤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신다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근데 시험의 특성상 100점 맞게 출제를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 1타 전산회계 2급 책을 지금 이론하고 실무를 다 보셨으니까 한 번만 더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실 때는 저한테 강의 듣고 복습할 때처럼 천천히 뭐 정독을 하지 마시고요.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냥 한번 훑듯이 빨리 한번 길게 잡아야 사흘 아니면 이틀 대충 한 사흘 정도 잡으셔서 빨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요. 기출문제는 미리 풀어보지 마시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기출문제까지는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풀고 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요. 왜? 처음에는 기출문제 어떻게 푸는지 요령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제 강의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미 다 들었고 아는데 왜 풀어보나요? 풀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풀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강의 듣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세 번째부터는 풀고 나서 강의 들어보시고 기출문제를 상당히 많이 실었는데요. 시험 치기 전에 일주일 정도는 매일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